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네, 암 치료 중 식이 조절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암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주변에서 제게 몸에 좋은 식품들을 보내주는데요. 생식, 산삼, 홍삼, 종류도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막 유방암 수술이 끝났는데 이런 종류의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제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먹어야 될 것도 같은데 혹시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무서워서 먹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가 암에 좋대, 이거 먹으면 그쵸? 좋대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많은 종양내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보면 암 경험자 분들께서 치료 중에 드셔서는 안 되는 혹은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이나 약 종류, 즙 종류 이런 것들을 잘못 드시고 오셔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즙 종류는 드시지 마라 라고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식품과 약물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식품은 많으면 과잉이고 부족하면 결핍이죠.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우리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균형 잡힌 양의 식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약물은 달라요. 약물은 기본적으로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식품에서의 건강한 부분들, 좋은 부분들 혹은 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고밀도로 농축시켜 놓은 걸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즙과 같은 경우에는 약품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맞으세요. 약은 용량이 높아지면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약들은 약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약이 이 약을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해요. 내가 지금 암 치료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 체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면역계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항암 치료 중이라면 우리 간이나 신장에서 담당해야 될 항암과 관련된 여러 약물들이 상당 부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죠. 그 상황에서 약물과 같은 즙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더 줘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항암 화학요법의 그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높여버리면 부작용이 크게 생길 거고 떨어져 버리면은 항암 치료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적어도 암을 치료하시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부담을 추가할 수 있고 혹은 내가 받고 있는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엑기스, 즙 종류, 약 종류들은 가급적이면 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 정말 궁금하실 때는 의료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네. 또 속이 뻥 뚫리네요.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이고야.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 나한테 잘 맞는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식욕을 더 돋굴 수도 있고 원기를 더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굳이 이걸 먹어야 될까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잠깐 미뤄두시는 게 나아요.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리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회를 좋아하는데 지금 항암 중이라 못 먹고 있어요. 요즘은 꿈에서도 회 먹는 꿈을 꿉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회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아직 항암 끝나려면 멀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한 번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먹고 싶은 이 간절함이 정말 절절히 느껴지네요.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회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항암
상담을 안 해서 회나 뭐 음식에 대해서 뭐 제한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항암하시는 분들은 그 수치가 떨어져서 그쵸. 회에 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즉 나름식 경우에 따라서는 채소류도 마찬가지고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식을 피하라는 말씀을 암 치료 중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아마 항암 화학요법을 하시는 중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게 되고 간혹 방사선 치료나 다른 약물을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실 때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름식을 먹지 말라는 건 이 나름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식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여러 세균들이 우리 약해져 있는 면역 체계를 뚫고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항암 화학요법을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 몸 안에 백혈구나 혈소판과 같은 혈액 내 여러 주요 물질들의 수치가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면역체계가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회와 같은 이렇게 날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혈액 검사를 사실 매일같이 하면서 우리의 백혈구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항암 치료 중에서도 회를 드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백혈구 수치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예, 상관없죠.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매일같이 혈액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이제 검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 백혈구 수치가 혹여나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회를 먹게 됐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 항암 화학요법 중에는 아예 그냥 날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검사 중에 혹여나 면역 수치가 떨어져 계신 분들은 더 강하게 권고할 거예요. 정말 야채 같은 것들까지도 다 삶아서 드시라고 하고 과일도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 몸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고 면역 체계에 있어가지고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라면 내가 정말 못 참겠다 한다 그러면 눈 감고 넘어가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좀 더 건강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는 있죠. 살짝 데쳐서 드신다면 감염과 같은 부분들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회에서 좀 염려되는 거는 비브리오 폐혈증과 관련된 거죠.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여름철이나 가을철 뭐 이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힘든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런 감염 질환까지 같이 오면 염려가 되니까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네. 그리고 평생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암 치료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몸 컨디션이 회복되시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드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을 참는 거는 그래도 가급적 지켜주셨으면. 치료 중에 그냥 입맛 당기는 거 회 제외하고 잘 드셔서 얼른 체력 회복하셔서 마음껏 회를 드시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